안녕하세요. 역류성 식도염 전문 채널 걷는 청년입니다. 저는 현재 역류성 식도염 17개월 차의 식도염 환자입니다. 저는 야간 위산 역류로 인해서 잠도 1년이 넘게 앉아서 잤고요. 한때는 위산이 목까지 치고 올라가서 역류성 후두염으로 인해 한 달 동안 말을 거의 제대로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량도 원래 먹던 양의 반의 반밖에 못 먹었었죠. 살은 15kg이 빠져서 오랜만에 부모님을 뵈었을 땐 어머니가 바로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야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복용 중이던 식도염 약을 끊게 될 만큼 많이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찾다 보면 식도염에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음식이 나쁘다 정보가 참 많은데요. 실제로 먹어보면 효과가 없는 것도 있고 논란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양배추가 효과가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양배추는 찬 성질의 음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정말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식도염을 17개월간 앓으면서 효과를 봤었던 음식들 5가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 역류성 식도염에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 브이로그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맨날 이렇게 마를 시켜 먹는데요. 우선 일단 이걸 까보겠습니다. 이렇게 봉투 안에 마가 들어있고 완충제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 마를 꺼내가지고 우선 하루 정도를 말려줘야 됩니다. 우선 이렇게 신문지를 바닥에다가 깔아주고요. 마를 하나씩 펼쳐주시면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었던 적이 있죠. 마를 썰면 마에 끈적끈적하게 나오는 점액질인 뮤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뮤신이 우리 위에 들어가서 상처난 위 벽을 코팅시켜줍니다. 마치 상처 부위에 후시딘을 바르는 것처럼요. 그래서 속이 쓰릴 때 마를 생으로 먹거나 갈아서 먹으면 즉시 속이 편해지는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바로 편해집니다. 저는 마를 1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깎아 먹었어요. 가끔씩은 구워 먹어도 색다르게 먹을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생으로 잘라서 먹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효과가 있었던 식품이라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바나나. 바나나는 제가 마 다음으로 많이 먹은 음식인데요. 계절을 타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과일이기도 하고 저렴하고 또 맛있어서 많이 먹었습니다. 효과는 말을 할 것도 없고요. 바나나는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소화를 정말 잘 시켜줍니다. 저는 참고로 바나나는 송이가 8개 이상인 것만 사요. 같은 가격을 주고 사는데 더 많이 달려있는 게 좋잖아요. 운 좋은 날에는 9개 달려있는 걸 발견하기도 하고 7개 달려있는 녀석들은 길이가 좀 길면 봐주기도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걸리고 소화가 잘 안 되시거나 평소에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바나나를 3, 4일만 꾸준하게 챙겨 먹어보세요. 바나나가 위장에 꽉 막혀있는 음식들을 다 끌고 밖으로 배출시켜 줄 겁니다. 바나나는 샛노랗고 초록빛을 띠는 것보다 검은색으로 적절하게 익은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세 번째, 브로콜리 그리고 양배추. 많은 분들이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음식으로 양배추를 많이 추천하시죠. 하지만 저는 영상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배추의 찬 성질 때문인지 양배추가 잘 맞지 않았어요. 딱히 소화가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익혀서 먹으면 속이 좀 편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먹은 게 브로콜리입니다. 양배추를 사람들이 추천하는 이유는 양배추에 비타민 U가 위에 점액 생성을 증가시키고 위 궤양의 치유를 촉진시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연구 논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 연구에서는 브로콜리의 비타민 U 함량이 양배추보다 10배가량 더 높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건 중국산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은 꼭 국내산 브로콜리로 사드세요. 무조건 브로콜리를 드시라는 건 아니고요. 확실히 양배추도 위 건강에 좋은 음식인 것은 분명하니까 브로콜리나 양배추를 둘 다 드셔보시고 몸에 더 잘 맞는 음식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생으로 먹어야 해? 데쳐서 먹어야 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생으로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파괴된다, 여러가지 말이 많지만 결국에는 편하신 방법으로 몸에 더 잘 맞는 방식으로 드셔주는 게 답입니다. 정해진 건 없어요. 네 번째, 두부. 식도염 환자분들은 사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안 좋은 음식을 피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런 입장에서 보자면 소화가 비교적 어려운 고기들 제한적으로 먹게 되다 보니까 단백질을 섭취할 음식이 많지가 않죠. 그럴 때는 두부를 드시면 됩니다. 두부는 무엇보다 속이 편하게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 이외에 식이섬유, 칼슘, 철분, 마그네슘, 각종 비타민까지 골고루 함유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한창 식도염이 심했을 때 퇴근하면서 마트에서 두부를 한 모 사가는 게 제 일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요.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가 가격은 조금 더 비싸긴 한데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5번째, 감자. 역류성 식도염은 소화가 더딘 사람들이 위에 음식물이 상대적으로 오래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음식이 역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자는 정말 많은 섬유질을 갖고 있고 이런 섬유질은 우리 위장 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해주죠. 게다가 녹말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소화도 굉장히 잘 됩니다. 소화가 잘 되게끔만 위장 운동에 활력을 되찾아준다면 역류성 식도염은 반은 해결하신 거예요. 오늘은 무슨 감자를 먹어볼까? 저는 보통 감자를 간식으로 많이 먹었고요. 포슬포슬하게 감자를 쪄 먹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독이 강하거든요. 처음에는 강불에 10분, 그리고 중불에는 15분. 수분을 날리면서 쪄주시면 이렇게 포슬포슬한 찐감자를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감자 먹고 싶네요. 이 외에도 식도염에 좋다고 하는 식품은 더 많이 있지만 중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남에게 좋은 게 나에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건 식도염에 좋은 음식을 잘 드셔주시는 것보다 좋지 않은 음식을 적게 드시는 게 치료의 핵심입니다. 결국 인내의 싸움이죠. 그럼 또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한술 덜어내고 속 편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역류성 식도염 전문 채널 걷는 청년이었습니다.